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예영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소영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근데 2월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또 갑자기 오늘부터 좀 추워져가지고 또 이제 겨울 끝나가지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쵸, 건강도 잘 맞아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주제로 저희가 가져왔죠? 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영상 광고는 주로 어디서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에서도 소재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영상 광고 하면은 유튜브가 좀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 쪽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잠재 고객, 특히 구글에서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잠재 고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구글 애즈에서 좀 어떤 광고 많이 하고 계셔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검색 광고랑 디맨드젠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광고에서도 이제 잠재 고객에 따라서 타겟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구글에서 좀 다양하게 캠페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뭐 키워드도 있고 디맨드젠, 뭐 영상 광고, 쇼핑 등등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좀 노출을 하고 유튜브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영상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영상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상 광고 안에서도 좀 다양한 노출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인스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윈피드 아니면 뭐 마스터헤드, 뭐 쇼츠, 범퍼헤드 등등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지면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 형태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세팅도. 그 안에서 영상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 그 노출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 형태가 있으실까요? 영상 종류 아까 예은 마케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영상의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랑 건너뛸 수 없는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유튜브 광고에서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광고가 진행되면 이제 옆에 우측에 건너뛸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광고이고 그게 없이 그 건너뛸 수 없으면 계속 영상을 봐야 하는 그 영상 형태를 건너뛸 수 없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스트림으로 같이 묶여서 좀 진행이 되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처럼 범퍼헤드 또한 짧지만 스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강제성을 띠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그 소재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사로잡을 건지 아니면 좀 무주함을 주지 않고 좀 더 자극적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또한 앞전에 좀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볼 수 있게끔 그런 스토리텔링 또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뭐 쇼츠나 인스트림 이런 식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노출하게 되면 사실 유튜브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출 지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한국으로 지정해서 한국 관련된 부분들에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고 너무 많은 구조들이 있어서 저희랑 딱 원하는 부분에 노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키워드 광고처럼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만 이렇게 노출을 하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잠재 고객 세팅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기본적인 뭐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은 다른 광고들처럼 세팅이 다 가능하지만 특히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잠재 고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세팅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동영상으로 좀 빠르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피드, 쇼츠, 범퍼 광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하위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좀 조회수를 유도하는 캠페인 또는 효율적인 잠재 고객에 도달하는 아니면 뭐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재 고객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광고 형식 또한 세팅이 가능하고 이거에 맞춰서 뭐 예산 및 날짜, 네트워크, 위치 등등 다 가능한데 저희는 잠재 고객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세팅이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인구 통계를 먼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 따로 좀 잡는 부분이 어, 있으실까요? 저는 맨 처음 광고를 집행을 할 때는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추후 광고를 이제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좁혀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좁힌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노출되는 범위가 좀 적어져서 이제 타겟팅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제 모두 다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특정된 타겟을 겨냥한 제품이 아닌 경우는 거의 다 논타겟으로 많이 광고를 집행하곤 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 처음부터 좀 좁혀놓으면 노출 수도 좀 적을 수도 있고 사실 원하는 타겟이 딱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서 전환을 가져올지 어디서 잠재 고객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특정하지 않고 좀 노출하면서 또 보고서나 이런 형태로 저희가 다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그쵸. 식으로 좀 더 조금씩 좁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적이게 세팅이 가능하시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녀 유무나 가계 소득 또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상위 아니면 하위 50 이런 식 좀 세분화적이게 세팅이 가능하고 다른 매체들도 사실 이런 인구 통계 같은 경우는 타겟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네. 메타도 좀 이런 식으로 있고 좀 관심사 이런 쪽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메타 쪽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팅을 하시나요? 네, 메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율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타겟을 점점 좁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위치라든지 그리고 관심사나 구매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타에서 좀 활용하는 부분들은 리타겟팅이나 그 맞춤 타겟, 그 유사 타겟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 통계가 가능하고 여기서 똑같이 뭐 관심사, 구매의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검색하셔도 되고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 찾아보기를 통해서 좀 찾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구매 의도라든지 좀 더 세부적이게 이런 그 세부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또한 이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 니즈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그 예상 주간 노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좀 너무 좁다 싶으면 좀 더 넓은 부분으로 아니면 좀 더 크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좁게 하기보다는 맞는 대로 좀 더 크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 타겟처럼 저희도 이렇게 원하는 그 맞춤 조합 또한 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리스트들을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광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기 잠재 고객 세그먼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검색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했을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 맞춤 검색어를 해주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검색 기록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제주 렌트카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네. 뭐 렌트카 키워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주 여행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그쵸.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 여행도 될 수도 있고 뭐 제주 비행기 티켓 등등 이런 식으로 꼭 렌트카 안에서만 진행하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그 많은 검색을 할 만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이거에 맞는 또 세그먼트들이 나오면서 이 검색을 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러한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또 메타에서도 맞춘 제외 타겟이 있잖아요. 그쵸. 구글에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타겟팅이 아닌 신규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또 제외 관련해서 리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좀 잠재고객 세팅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콘텐츠 또한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키워드나 주제, 게재 위치를 좀 추가해 주시면 이거에 맞춰서 조금 광고가 게재되는 건데요.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아니면 웹사이트나 서비스 이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저절로 좀 키워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추가해 주시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련된 검색어를 선택해서 좀 콘텐츠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주제 또한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건강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제가 했던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동차 기종별로 자전거 뭐 등등 클래식카 등등 좀 세분화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주제 원하시는 주제에 맞는 그런 영상들이랑 함께 노출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특정을 원하시는 뭐 채널이나 영상이 있다면 여기서 좀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그 동영상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또 구글은 유튜브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쵸. 네트워크까지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른 웹사이트나 어플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게재 위치가 있으시다면 여기 넣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잠재 고객을 찾아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더 이상 네, 똑같이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동영상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탈가 조절을 하고 캠페인을 만들면 영상 광고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네, 여기 사이트 이름이 뭘까요?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구글 애즈라고 구글 애즈라고 구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광고는 다 여기서 진행을 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글 계정이 있으셔도 구글 애즈 계정을 하나 또 만들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구글 광고는 다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여서 꼭 영상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잠재 고객은 다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 또 어떤 캠페인들이 대체적으로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 캠페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검색 광고와 이제 구글 검색에서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검색 광고와 대표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광고로 유튜브에서 전환 유도할 수 있는 디맨드젠 캠페인과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디스플레이 광고로 이제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튜브 구글에 관련돼 있는 유튜브나 뭐 웹사이트 등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아까
말씀해주신 동영상 광고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검색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검색 광고로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미리 세팅을 하면 이제 전원이 어떤 걸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이제 목표 전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 볼게요. 이제 먼저 그 다음엔 캠페인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웹사이트 방문에서를 진행할 건지 전화 통화를 할 건지 근데 대부분 웹사이트 방문을 진행을 하곤 하죠. 일단 웹사이트는 저희 회사 웹사이트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거의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 보고 이제 이 차를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전환에 둘 건지 클릭수에 둘 건지 뭐 노출에 될 건지 일단은 전환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타겟 전환당 비용 설정이나 고객을 획득할 때 신규 고객인 경우에만 입찰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거는 처음에 진행할 때 다 건너뛰곤 합니다. 네. 캠페인 설정에서 이 네트워크 부분이 자동대로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일단은 두 개는 다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에서 같이 계약되어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다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같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끄고는 진행을 합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하시는 지역이 타겟팅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하시면 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국어, 외국이라면 뭐 외국어를 해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도 잠재고객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이제 원하시는 아까 영상 광고처럼 원하시는 잠재고객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찾아보기에서 이제 여기 여러 개 부분에서 선택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나 결혼 여부나 교육이나 주택 소유 여부, 고용 상태 등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시는 잠재고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교육을 진행을 해볼게요. 발생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타겟팅과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의 도달 범위를 선택한 세그먼트를 좁히는 형식이고요. 관찰은 이제 도달 범위를 좁히지 않고 많은 곳에 노출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처음 진행할 때는 관찰로 진행을 합니다. 타겟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좁히는 타겟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도달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관찰식으로 타겟팅 설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 키워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확장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검색 광고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와 연관된 확장된 키워드를 이제 노출시켜주냐 노출시켜주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아까 제주 렌트카랑 키워드를 쳤을 때 뭐 제주 항공권, 뭐 항공권 비교 이렇게 확장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주는 키워드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 키워드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검색 유형을 사용하지 않을 건지가 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한 달 예산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예산 1예산이 조금 많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 검색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많다 보면 확장 검색으로 또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네. 또 일치 키워드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정말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그쵸. 거고, 네, 저희가 확장 검색을 좀 풀어둔다면 그 관련해서 좀 앞뒤로 키워드들이 들어갔을 때도 좀 노출이 되도록 좀 많은 키워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장 키워드는 일단 먼저 사용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링크를 여기다가 진행을 하면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곤 해요. 여러 개 나오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외에도 지우고 싶은 건 지우고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면 추가하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광고를 직접 여기 이제 세부 광고와 광고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요. 광고 설명하고 적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 더보기, 만약에 광고 제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아이디어 더보기에서 이제 다양한 광고의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기 키워드를 포함한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 인기 키워드 관련된 퍼포먼스 마케터, 광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광고 제목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제목은 여러 개를 많이 작성을 해서 광고 효력을 점점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 제목 다음에는 이제 광고 설명이 있는데요. 광고 설명도 똑같이 광고 제목처럼 아이디어 보기로 눌러서 추천 부분에 안 뜨시네요. 지금 인터넷이 잘 네, 인터넷이 안 되나 봐요. 지금 광고 설명도 광고 제목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추천된 키워드가 많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제 적기 힘드시다면 그 추천된 아이디어를 보면서 적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광고 문의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설명도 더 많이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설명은 추가하면서 계속 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적어줘서 광고 효력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더 에셋을 추가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키워드 광고 세팅은 다 가능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상이나 키워드 모두 다 세팅 진행할 때 저희의 주제였던 이런 잠재고객 세그먼트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후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잠재고객 세그먼트를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신규의 유입만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이거에 맞춤으로 좀 리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신규 모집을 위해 좀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타겟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세팅하는 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아예 잠재고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눌러서 원하시는 캠페인에 원하시는 그룹에 잠재고객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잠재고객 수정 또는 뭐 추가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원하는 캠페인 단에다가 원하는 그룹 단에다가 딱 그거에 맞춰서 잠재고객을 추가하고 새 세그먼트를 다시 또 생성해서 원하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맞춤 세그먼트를 추가가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맞춤 세그먼트 추가로 한다면 이런 관심 분야 또는 구매도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 검색어를 하나라도 검색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제주 렌트카, 여행 관련된 키워드, 뭐 비행기 티켓 관련된 키워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넣어주셔서 그걸 검색한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도록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희 자사 URL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경쟁사 URL들을 모두 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저희 대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타 광고들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URL들을 다 따서 여기 넣어주시면 이제 해당 웹사이트를 한번 그 경쟁사들 들어갔다 온 사람들도 이제 저희 거를 그럼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노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해당 어플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구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어플을 여기 추가를 해서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경쟁사 어플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좀 유아 업종 타겟이다라고 하면은 꼭 유아 경쟁사 웹사이트를 넣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어플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뭐 키즈노트라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활용하는 뭐 어린이를 위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플이 따로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건강 관련 아니면 유아 업종 관련 뭐 유치원 관련해서 그런 어플들이 있다면 거기에 넣어주시면 그런 유사한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타 매체들에 비해 좀 타겟팅이 세분화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글 애즈를 진행하시면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관심 분야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어, 웹사이트, 어플 등등 그냥 기본적인 인구 통계보다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적이게 세팅을 해주셔야 점점 이제 원하는 타겟군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캠페인마다 좀 잠재 고객을 다 다르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룹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잠재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 있으실까요? 또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검색 광고 외에는 디맨드젠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디맨드젠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구글 애즈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뭐 세팅이나 관리 다 저희가 진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광고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좀 추후 방향성을 잡는 게 또 저희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네이버에만 국한되어 있다기보다 요즘은 구글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광고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구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뭐 키워드만 보아도 입찰가 경쟁에서 좀 더 네. 자유로울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도 있고 이런 잠재 고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해서 구글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방향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30분이네요.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